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오늘 방송된 왜 오수재인가 10회는 그동안 뇌피셜로 예상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 회차였습니다. 오늘 10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내용은 역시 10년 전 사건의 진실과 동구의 정체를 알게 된 오수재였을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만 해도 해피했던 수재와 공찬 커플. 공찬은 수재에게 나무 그늘 같은 남자였죠. 힘들게 버티며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다가도 공찬과 함께라면 갑자기 릴렉스해지는 오수재. 불면증을 없애주고 문득문득 웃게 만드는 아이. 그런 공찬에게 수재는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일출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첫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같은 로맨스는 오수재의 기획 의도, 설렘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에 대한 빌드업 같다는 리뷰를 어제 남겼었는데요. 김동구였던 시절보다 공찬으로 사는 게 행복했던 공찬은 끝까지 동구가 아닌 공찬으로 수재 옆에 있고 싶었겠죠. 하지만 다 끝난 줄 알았던 김동구의 악몽이 지순옥의 등장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리걸 클리닉의 무료 변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온 지순옥과 아주머니들. 가벼운 사기 사건으로 그곳을 찾은 그들 앞에 공찬이 등장했고 공찬의 목소리를 듣게 된 지순옥은 한 번에 그가 김동구임을 눈치챘습니다. 어제 리뷰를 올린 후 많은 구독자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아무리 엄마라지만 어떻게 공찬을 한 번에 알아보냐는 질문들이셨습니다. 정답은 목소리였죠. 눈이 보이지 않아 알아보진 못해도 늘상 듣던 아들의 목소리는 기억하고 있던 지순옥. 그녀는 그렇게 공찬을 알아봤고 그 순간 잊고 지내던 트라우마가 다시 시작된 공찬. 김동구라는 이름 세 글자는 찬이에게 슬픔과 고통의 상징 같은 것. 순간 무너질 뻔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순옥의 등장으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위기가 시작된 것. 공찬은 수재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지난 리뷰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진실의 방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수재는 공찬을 찾으러 옥상에 올라갔고 때마침 열려있던 진실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수재가 목격한 것은 공찬이 정리해놓은 10년 전 사건의 기록들. 처음 오수재가 느낀 감정은 놀라움, 배신 이런 정도였겠죠.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보드판의 내용을 본 후에는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느껴진 자책이겠죠. 수재는 동구 사건을 변호했지만 아는 것은 동구보다 적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진범 자수 후 동구가 출소하며 그렇게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드판에 적힌 내용은 자신이 알던 것과 너무도 달랐죠. 동구를 풀려나게 한 진범은 진범이 아니고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의 목록엔 모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본 후에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 줄도 백도 없는 고졸 출신 변호사인 자신이 TK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요. 자신도 모르는 새 저들과 같은 배를 타버린 거죠. 그 다음으로 느껴진 감정은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는데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10살이나 어린 로스쿨 학생이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이 좋다며 다가왔던 지난 시간들이 전부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결국 수재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지닌 채 공찬을 예전처럼 대할 수는 없을 테고 예고편처럼 일단은 피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들이 기획 의도처럼 흘러왔다면 깨진 로맨스는 곧 다시 붙여질 겁니다. 그 기획 의도의 마지막 줄이 수재에게 손을 내미는 공찬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동안 잘못된 자신의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재는 다시 한번 공찬을 도울 겁니다. 바로 10년 전 사건의 재수사를 말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10년 전 사건. 이것이 오늘 10회의 두 번째 키워드였는데요. 오늘 공개된 10년 전 사건의 소스는 강력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말을 다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가장 중요한 그날의 타임라인은 제가 예상했던 리뷰가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피해자는 강은서였고 목격자는 전나정. 강은서는 3인방에게 잡혀간 후 몹쓸 짓을 당했고 그들이 약 혹은 술에 취해 있던 틈을 타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은서는 사력을 다해 뛰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 나정이 일하는 편의점을 발견합니다. 만신창이인 모습으로 도움을 청하는 은서에게 나정이는 자신의 근무복을 빌려줬고 알바인 척 숨겨줬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시 쫓기게 된 거죠. 이후 은서는 도망치던 중 차에 치이게 되고 나정이는 은서와 자신들을 봤다는 이유로 잡혀갔던 거죠. 왜 나정이가 일하던 도중 갑자기 사라졌고 묶여 있었던 것인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최태국의 뒷마무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더 풀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윤세필과 백진기가 어떻게 3인방을 특정했던 걸까? 이유는 10회 방송된 화면에 다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은서가 입고 있던 근무복입니다. 나정이는 은서에게 근무복을 빌려줬고 은서는 그 근무복을 입은 채 도망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사고를 낸 것이 3인방 중 하나가 아니라면 은서는 그대로 병원에 실려 갔을 테고 입고 있던 옷가지들이 가족인 윤세필과 백진기에게 전해졌겠죠. 두 사람은 처음에 의아했을 겁니다. 왜 은서가 전나정이란 사람의 옷을 입고 있던 건지 말이죠. 그런데 다음 날 두 사람은 그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온 세상에 그 이름이 도배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의붓동생 사건. 백진기와 윤세필은 한 번에 알았을 겁니다. 나정이 사건과 은서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처음엔 두 사람도 김동구를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전나정 사건의 확실한 범인으로 증거도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김동구 관련 재판 도중 최태국이 끼어듭니다. 백진기를 찾아온 그는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게 수재를 설득해 달라고 하죠. 이때 백진기는 느꼈을 겁니다. 김동구가 범인이 아니라 최태국과 관련된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백진기와 윤세필은 이 사건을 파헤친 겁니다. 진범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어제 리뷰에서 언급했던 윤세필의 큰 그림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게 있죠. 바로 증거. 은서는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있고 나정이는 생사가 불분명하며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들어가 보기도 힘든 한성범의 집. 그래서 두 사람은 기다린 겁니다. 복수를 위해 섣불리 행동하기보단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들에게 확실하게 벌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한성범의 집이 매물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사건 현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증거를 찾을 기회가 온 거죠. 어제 윤세필의 대사 장판 하나, 벽지 하나, 틈이란 틈까지 다 조사할 거다 라는 말, 그게 그의 각오였던 것이고 더 확실한 조사를 하기 위해 수재에게도 미끼를 던진 거죠. 그 당시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등장한 나정이의 주검, 윤세필이 그린 큰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그때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한데 모였고 나정이의 주검이 등장했으므로 유가족이 정식으로 재수사도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 과연 10년 전 사건을 밝히려는 자들과 덮으려는 자들의 싸움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